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우리나라 학생 중에서 무려 3명이 만점을 받아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의 소감을 보니까요. 이 수학은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즐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소감도 기특하게 또 전했는데요. 사실 일상생활 속의 수학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직업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이 기다리고 있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거의 60점대 점수가 나와가지고 저도 좀 충격이고 아이도 충격이고 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 대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노후 대비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는데 네. 제가 하는 유일한 노후 대비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 개그 대세 우리 양세형 씨가 잘 나가는데 네. 저랑 동기잖아요. 이 친구가 한 5년 정도에 벌 돈을 저는 한 50년에 걸쳐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너무 오래 사는 슬픈 것밖에 얘기네요. 없다. 네, 그래서 건강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김인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보통 노후 대비하면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연금을 개인적으로 많이 넣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딱 보니까 이제 오늘 또 느낌이 왔는데 네. 오늘 또 만나볼 직업이 왠지 그 보험 설계사가 아닐까. 오. 그 우리 개그맨 하다가도 우리 보험 설계사 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친구들도 보면은 형 나이가 몇 살이야 뭐 하면서 막 그 태블릿 PC 가지고 막 쳐요. 네네. 약간 수학적인 것도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오, 그렇군요. 보험 설계사가 왠지 오늘의 또 그 파인드 매스가 아닐까. 아쉽게도 50%만 맞췄는데요. 바로 오늘 저희가 파인드 매스에서 만나볼 직업은 보험 계리사입니다. 계리사요? 네. 제가 그 리쌍의 계리는 알아도 그렇죠. 저도 딱 계리가 떠올랐거든요. 계리사는 좀 굉장히 생소한데 뭐 저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아니, 저도 역시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라고 느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보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 사실 그렇군요. 물건을 제작하는 사람 따로, 판매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 바탕에 수학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이란 게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 그러면 돈을 미리 내서 위험이 온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장도 적정하게 해줘야 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면 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보장과 회사의 이익 사이에 계산을 정확히 해서 수학적으로 그걸 계산하는 건데 자크 아딸리라는 그 프랑스 경제학자가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그 예측할 수 있는 힘, 수학적으로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은 커지고 사람은 위험을 기피하고 싶기 때문에 돈이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로 몰릴 것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보험회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미래에 아니면 현재에 그런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계리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이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은 정말 수학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고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과연 정확한 이야기는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 파인드 매스 보험 계리사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세 시대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치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돼서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그러한 것에 발맞추어서 소비자에게 그러한 보장을 제공해주는 상품이 개발되고 화재보험, 질병보험, 생명보험까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수학적 원리로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 보험 계리사를 만나봅니다. 보험 계리사는 그 수학과 통계학, 금융공학 등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을 분석, 평가,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 개발 및 그에 대한 인허가 업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손익분석 및 회사 가치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보험 계리사라고 합니다. 보험 계리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바로 보험 개발입니다. 많은 보험 상품들이 있지만 보험 계리사는 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의견 교류는 필수죠. 10년 시점에 117%네. 회의에 사용되는 자료를 살펴보니 각종 통계와 숫자들이 즐비합니다. 모두 어떤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값이라는데요. 그 원리는 바로 보험 수학입니다. 보험 수학이란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쓰이는 수학을 말하는데요. 확률과 통계, 함수 등이 보험 수학에 속합니다. 보험 계리사라면 누구나 보험 수학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게 보험금 통계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신보험인데 MX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사망자 급부의 합입니다. 이것과 순보험료를 몇 명이 낼 거냐 가입자 수에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일치시키는 보험료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험 수학의 일종인 보험 계산 기술을 이용한 보험료 산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험 수학을 잘한다고 새로운 보험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통계를 분석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초 통계가 필요한데 그 기초 통계가 충분한가를 우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통계의 충분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먼저 시행합니다. 통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납입자나 보험회사에게 부당한 이익 혹은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리사가 사용하는 통계는 보험 기간, 납입 기간, 연령 가입 금액, 위험률, 사업 비율 등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해 회사 내부 통계와 산업 통계와 같은 외부 통계를 사용합니다.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은 통계로 시작해 통계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보험료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험료의 적정성을 가져가지 못하면은 나중에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있어서 예상하는 보험금보다 훨씬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다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은 그게 계약이 한 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건,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러면 회사가 나중에 그 손익의 악화로 회사가 이제 파산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보험료는 성별, 나이별, 업종별, 질병 유무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 이론의 오차도 허락지 않는 계산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건 지금 샘플을 표시하는 엑셀 시트고요. 실제 우리가 그 보험료 계산은 뭐 연령별로, 성별로, 납입기한별로 보험기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코볼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관리하고 있죠. 끝으로 보험 상품이 잘 만들어졌는가, 보험료는 적절히 측정되었는가, 검사, 수정하는 것까지 모두 보험 계리사의 몫인데요. 보험은 누군가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험 상품은 고객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학 원리를 사용하는 보험 계리사에게 수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험 계리사에게 수학이란 업무를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업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죠.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이 없으면 매우 불편한 것처럼 수학적 기반 없이 보험 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계리사 업무의 기초에는 수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회 현상 및 경제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 계리사에 의해 만들어진 숫자들이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Find Math. 오늘은 보험 계리사를 만나봤습니다. 보험 계리사 사실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었는데요.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일단 계리사분들이 수학을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이란 보험 계리사에게 안경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뭔가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는 거잖아요. 제가 또 안경 전문가로서 네. 제가 또 이 안경을 그 벗었다 썼다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얼른 그래서, 네. 안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뭐 보험할 때 보면은 그 보험사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예전에 그거 잘 들었어. 그거 설계했던 분이 그것 때문에 하도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그 사람 잘렸다고. 그때 그거 보험 잘 들었어. 이번 것도 아주 좋아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좋다는 게 이게 고객하고 그 만드신 분하고 또 다르네요. 다르죠. 입장이. 고객들한테는 그만큼 보장이 많이 간 거죠. 근데 그분은 잘렸지만 그만큼 그분은 이제 이게 되게 좋은 보험이었다라고 네네. 설명해 주면서 나한테 하나 더 들어라. 아. 뭐 그런 거였었는데 그 우리가 여의도에 가보면은 그 고층 빌딩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항상 그 보험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보험사에서 우리 계리사분들이 다 이 수학을 응용해 가지고 이런 걸 다 설계해서 우리 시중에 이렇게 판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험 계리사는 보험 설계사하고 완전히 다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한 팀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진 않는데요. 보험회사에서도 서로 되고 싶어서 굉장히 공부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계리사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계학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80세까지 살 것이냐, 75세까지 살 것이냐, 90세까지 살 것이냐, 그 나라 국민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보장 금액이 달라질 거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몇 살이 되면 임플란트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런 통계들이 있으면 통계를 정확히 예측해서 지금부터 이 사람이 30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때 회사 직원들 월급 주고 보장을 해주고도 회사에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걸 정확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보험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계리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학과 통계를 활용한 그런 현대적 의미의 보험은 1666년도에 영국 런던에 큰 불이 납니다. 네. 근데 이때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집의 85%, 그러니까 12,000채가 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걸어가는데 다 시커멓고 막 황폐화 돼서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런 큰 불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이런 보험 상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앞서 그 영상에서 나왔던 보험 계리사분 역시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업무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통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리사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학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그 보험료를 산정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네. 뭐 사망 시에는 얼마를 보장해야 되며 그리고 얼마 지급할 것이며 그리고 월 납입료 즉 월 보험료는 또 얼마가 돼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 그것을 뭘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통계죠. 그러니까 뭐 통계를 잘못 분석을 하면 피해가 엄청 발생을 하죠. 네. 회사도 발생을 할 것이고 개인도 납입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다 오고 뭐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이죠. 네. 이러니까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텐데 이게 틀려버리면 그 뒤에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산정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보험 용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률, 뭐 이자율, 사업률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하고 그러려면 그 기본이 통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또 이 보험 수학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갖고 저는 이제 아까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저는 이게 뭐냐면 이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 계산 실수로 인해서 입을 피해를 보상해주는 신종 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보험과 관련된 수학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알려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저도 사실 이 보험 수학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친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쓰이는 수학을 이제 보험 수학이라고 이제 따로 분야가 있더라고요. 네.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 화면에서 그 설명하신 분이 그 어떤 거 보여주셨잖아요. 뭐 MPX는 NX 뭐 이렇게 별표 있고 분의 MX 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NX는 뭐 생존자 현가의 값이고 뭐 MX의 바는 사망자 현가의 값이랍니다. 이것이 왜 저에게 생소하냐면 저에게 P는 순열입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뭐 NP, 뭐 R이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따로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보험 수학이니까 M이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낯설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번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계리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 시험이 있는데 이제 1차에는 어떤 걸 보냐면 미적, 확통, 보험 수학을 보는데 거기에 이자론 뭐 생존 분포, 생명표, 생명보험, 생명연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수열인데? 네. 이거 단리복리 얘기인데? 그러니까 용어만 조금 다르고 사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혹은 대학에 배웠던 내용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역시 예전에 배웠던 수학들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보험 용어들을 추가를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겠죠. 네, 김책 선생님은 사실 파인드매스를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그 전공 분야가 하나 더 생기실 것 같아요. 진로 상담 같은 거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데 산정하는 데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그게 이제 사실 수학에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1이 나올 확률이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6번 던졌을 때 꼭 한 번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무한히 던졌을 때 그게 6분의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 즉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가지고 한다는 것과 수지상등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상등이라는 건 뭐냐면 수입과 지출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즉 보험료 총액의 현가, 즉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의 현가와 나중에 보험료 지급하고 뭐 사업비로 쓰일 그런 총액들을 합했을 때 그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이루게 하고 더 많이 내지 않고 덜 내지 않고 사실 또 위험 관리도 보험회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곧 막 위험하신 분들을 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혹은 또 예.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하시는 데 따른 어떤 사업비까지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소득 손실 보장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연예인 같은 경우 다리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 중에서 연간 소득 중에 이 각선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30%다. 그러면 이 친구가 연간 10억 원을 벌면 다리로 인해 버는 소득은 3억 원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다리에 사고가 날 확률이 5%다. 그러면 3억 원의 5%인 1,500만 원이 보험료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네. 이 과정에 전부 다 보험 수학이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리 씨는 눈 보험 하나 들어놔야 되겠어요. 본인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그럼요. 어떻게든 지켜야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눈다락지가 나면은 뭐 500만 원 그렇죠. 받는다든가. 아유, 500은 왜 이렇게 세게 불러요? 왜요? 본인의 눈의 가치를 아까처럼 매겨야 된대잖아요. 뭐 몇 프로나 될까요? 저한테 90% 이상이에요, 눈이. 그럼 이건 예. 중요하겠네요. 예. 야, 정말 그 또 특이한 보험들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 특이한 해외에 있는 보험 몇 개 알아왔는데요. 네. UFO가 나타나서 납치될 때를 대비한 UFO 보험. 진짜요? 네,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는 눈을 기대하고 알프스를 찾은 관광객이 눈이 없어서 실망할 경우를 대비한 그런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네. 그게 감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0.00001%의 가능성일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런 상품이 존재한다는 건 이 보험 계리사들이 봤을 때 이게 계산이 나오니까 한 거 나오죠. 아니에요? 그렇게 확률이 작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돈만 내고서 그 일이 털어지면 굉장히 큰 보상을 받는 건데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어느 이동통신사에서 무슨 서비스를 하겠다. 고객들한테 이런 보험, 네네. 맞아요.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눈이 내리면
이동통신사 굉장히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내릴 확률을 계산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이동통신사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보험회사가 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다른 데서도 이기면 그게 플러스가 평형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측이 정확할수록 보험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요? 보험 계리사가 하는 거고 세상이 변화하고 복잡해질수록 보험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 보험 계리사는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보험 계리사가 어떻게 보면 보험 회사에도 이익을 만들어 줘야 되지만 또 가입하는 고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게끔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중간을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는 이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 고산해서 계산하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네, 이런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리사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보험 계리사가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험 계리사가 직업 선호도 1위입니다. 소득도 괜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 계리사 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보험 계리사의 상당히 많은 숫자, 약 80% 정도가 수학과 통계학과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는 수익성이 좋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보험업계의 꽃이 보험 계리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진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좀 생소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 직업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보험 계리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파인드 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